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직업훈련교사의 책무와 역량입니다. 총 5문제 출제되는데요. 이러닝이나 다른 CBT 사이트에도 24개의 문제만 있습니다. 이 24개 문제에서 5문제가 다 나와주면 아주 고맙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목은 문제 답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만 읽고 문제 답 으로 해서 24개 문제만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 직업훈련교사의 책무와 역량은 8개 차시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1시간 만에 짧게 요약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무와 역량의 교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훈련교사의 개념.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은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1급은 1급 자격 플러스 경력 플러스 향상훈련을 하는 사람이고, 2급은 여기 보시면 3년 상급 자격에 3년 경력 플러스 향상훈련, 기술사 또는 기능장 플러스 양성훈련,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 플러스 2년 경력. 상급은 이제 상급부터 보통 시작하죠. 뭐 여러 가지 호가 있습니다만은 뭐 기술교육대학교 졸업자도 있고요. 기사가 기사 자격증하고 1년 경력, 양성훈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훈련교사의 역할, 교육과정 설계자, 행정업무 수행자, 재학생 관리 및 상담자, 수료생 관리 및 상담자, 재학생도 관리하고 수료생도 관리하고 가르쳐야 되고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훈련교사가. 취업관리자, 신입생 또 뽑으려면 홍보 담당자, 또 뭐 기자재, 설비 관리자,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다음 중 직업훈련교사 2급 자격 기준이 아닌 것은 2급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술사 또는 기능장 플러스 양성훈련 하면 되고, 상급에서 3년 향상훈련 하면 되는데 1년 경력은 없습니다. 기사 자격증하고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상급입니다. 상급. 그 다음에 뭐 기술교육대학교 나와도 상급이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직업훈련교사의 세부 역할에서 수업 운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이제 쭉 읽을 때 어디에 직업훈련 교사의 세부 역할이 아닌 것이냐 아니고 끝에 수업 운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1. 현장의 급속한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동향 및 자료 수집. 수업을 운영하는데 얘가 왜 필요합니까? 자, 다른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학습 대상자의 수준 요구에 부합하는 수업을 운영한다. 수업 운영이죠. 교육 대상, 교육 내용에 적합한 훈련 계획 수립 및 수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수업에 관련된 거죠. 과정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방법 및 교재를 개발한다. 수업에 관련된 거죠. 현장의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의 급속한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동향 및 자료 수집은 과정 기획 및 개발 항목에 속한다. 그래서 하지 않는 일이 아니고 수업 운영의 항목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훈련기사 자격 직종 고시에 따라 훈련기사 자격 직종이 NCC 기반으로 몇 개 직종으로 개편되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나온데 154개입니다. 직종이 NCC 기반으로 154개로 직종으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훈련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훈련교사의 필요 역량이란 첫째, 직장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을 선정 비교하여 성공 요인을 규명하고, 둘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가 실제 상황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또는 과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행동하였던 것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격별 역량 순위 1순위는 강의죠.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가 강의가 1순위로 무조건 돼야 되죠. 등급에 따라 이렇게 우선순위 되는 게 있는데, 1급은 좀 운영 쪽이고, 일단 그래도 강의는 돼야 됩니다. 2순위 직업능력 훈련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역량이. 3순위 직업훈련 사업 이해 및 사회적 역할을 인식해야 된다. 4순위 구독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 5순위 훈련생 평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평가가 계속 해야 되는데 순위가 5순위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우수 수행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훈련과 개발을 통해 도달해야 할 지향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도달해야 할 지향점, 역량이죠. 지식기술 태도 아니고 역량이죠. 역량은 훈련과 개발을 통해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답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훈련생의 선발부터 수료시까지 훈련생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상담 서비스 및 고충 처리를 통하여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도록 지원하는 능력은 관리 능력이죠. 수료하도록 지원하는 능력, 수료생 수료관리 능력. 네. 6번 훈련교사의 자격별 역량 우선순위에서 3급 교사에게 제일 높게 요구되는 사항은 볼 것도 없이 강의죠. 강의. 1급과 3급은 강의고 다른 거 뭐 1급은 뭐 운영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자기진단 1. 훈련교사의 필요 역량 자기진단이란 본인의 역량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을 실시하여 자기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여 성과를 제고한다. 5가지니까 이것도 직업훈련교사의 5가지 핵심 역량이면 혹시 이제 여기 예세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역량, 국가 정책을 반영하고 훈련교사에게 반드시 요구한다. 리더십 역량, 다변화되는 훈련 환경의 전략적 기관 운영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직무 공통, 훈련생 모집 및 수료 관리, 이게 핵심 역량이랍니다. 취업 촉진, 성과 지향 중심의 핵심 역량, 교육 및 훈련, 실무 현장을 반영한 교수법 및 지식기술 전달 능력, 역량군에 따라 세부 역량과 행동지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다음 중 자기 진단의 목적을 이거는 읽었죠? 목적을 가장 알맞게 기술한 것은 직업훈련 사업 이해 및 사회적 역할 인식, 훈련 환경 전략적 운영을 위한 경쟁력 확보,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훈련 프로그램 구성,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여 성과 제고. 답은 4번. 문제 8번. 다음 중 훈련교사의 역량에서 리더십 역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훈련 네트워크 구축력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 요구 분석 능력, 훈련 요구 분석 능력은 교육 및 훈련 역량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특히 훈련교사가 안 해야 될 게 아니고 역량에서 리더십 역량 이렇게 소분류로 가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고 잘 찾아야 됩니다. 상담 및 코치 능력, 수익성, 뭐 경영 마인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훈련 요구 분석 능력은 교육 및 훈련 역량에 해당된다. 그래서 리더십 역량이 아니다. 역량은 역량인데 리더십 역량이 아니다. 9번. 다음 중 역량군에서 직무 역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리더십 역량, 직무 공통, 취업 촉진, 교육 및 훈련. 직무 역량은 직무 공통, 취업 촉진, 교육 및 훈련으로 분리된다. 그럼 뭐 아닌 게 뭡니까? 3번 취업 촉진.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입니다. 답이 리더십 역량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별도 역량이 있죠. 직무 역량이 있고 리더십 역량이 있는데 이거는 직무 역량의 하인데 리더십은 다른 겁니다. 네. 1번이 맞습니다. 자기진단 2.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분석하기. 나의 역량 진단 결과를 보고 부족한 역량을 판단해야 한다. 역량 진단 결과의 전략적 활용, 역량 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 역량 자기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개발 계획서를 작성한다. 지식의 강조보다는 성과와 관련된 행동의 변화 전략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역량개발 계획서는 이름, 부서, 담당 업무, 역량개발 항목, 역량개발 세부계획, 실시 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 문서 쓰면 이름, 부서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쓰라고 안 나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역량개발 계획서는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자기진단. 네, 자기진단입니다. 다음 11번. 역량개발 계획서는 지식의 강조보다는 무엇과 관계된 행동의 변화 전략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하는가? 성과. 다음 문제. 다음 중 역량개발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역량개발 계획서에 역량개발 항목이죠. 계획서니까 지출준비는 아직 뭐 지출하지도 않았는데 지출 예정이면 몰라도 결과 아직 하지도 않았으니까 계획서에 안 들어가죠. 관련 도서 아닙니다. 항목. 다음 산업 동향 파악. 최근 기술 동향 분석하기. 동향 분석의 목적, 업종별 정책이나 환경 변화의 분석을 통하여 훈련 과정에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정보 수집 시 고려사항. 요건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다양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 수집 시 고려사항입니다. 기술 동향 분석을 할 때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수집할 때 고려사항. 다양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수집이 가능한 분야와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교육 연계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방법에는 회의가 있고 출간물 있고 학회가 있고 교육 있고 시찰 있고 시찰 및 견학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산업동향 보고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 필수 내용, 방법기간, 보고서의 방법기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 전망 및 훈련기간, 적용사항 읽고 넘어갑니다. 문제. 다음 중 최근 기술 동향 분석에서 정보 수집의 목적에 가장 알맞은 것은 1. 훈련생에게 변화하는 기술 내용에 대하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정보 수집. 네, 기술 동향 했으니까 지식 전달해야겠죠. 기술 변화의 이해를 통한 학문적 발전을 취하기 위하여. 네, 가장이라는 말이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훈련 과정의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거는 대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향 분석의 목적은 업종별 정책이나 환경 변화의 분석을 통하여 훈련 과정의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훈련 과정의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래서 가장 14번. 다음 중 정보 수집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고려사항 아까 있었죠. 공신력 나왔습니다. 다양한 기관의 객관적 정보 맞습니다. 맞는데? 정보 수집이 가능한 분야와 범위를 사전에 검토 맞습니다. 이거 답은 3번입니다. 질적 내용보다는 양적 범위를 우선으로 검토한다. 아니죠. 교육 연계 방법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맞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려사항 여기 나와 있죠. 객관적 정보 맞죠? 정보 수집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는 거 맞죠? 교육 연계하는 거 맞죠? 그러면 아닌 것은 3번.
다음 정보 수집 방법 중 출간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출간물입니다. 정보 수집 방법은 맞는데 출간물, 책자로 나오는 거, 논문 리포트 견학이죠. 이게 견학이 어떻게 책자로 나옵니까? 그렇죠? 어? 이것도 견학입니다.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답을 안 고쳤는데 견학입니다. 논문 리포트 도서는 출간물이죠.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출간물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객관적 정보를 포함한 논문, 리포트, 도서 맞죠? 견학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지역인력 현황과 계획, 리서치 등의 자료, 연구 등이 해당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틀리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다음 연수 프로그램 기획, 교육연수 이론과 기초, 교육연수의 목적, 정부의 노동정책 및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예. 교육연수의 목적도 이렇게 4개이기 때문에 우리 이론형 문제 말고도 추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 및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예. 지역 산업체의 산업구조, 훈련 수요자, 요구 파악, 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개선, 직무 중심의 전문 인재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연수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 승인하고, 연수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서겠죠. 연수 보고서 작성하고, 연수 결과 분석 및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 계획서 작성하기 필수 구성 항목, 연수의 개요가 들어가야 됐고요. 일정 및 내용, 돈 안 들어가나? 연수 내용, 성과 및 소감. 연수 가겠습니까? 뭐 쓸 게 많습니다. 처음에 가기 전부터 해서.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수집자료 및 교육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런 거 문제 나오면 틀리면 내겠습니다. 다 틀려도 5개니까. 근데 우리 예상 문제에서 적어도 반 이상 나오니까, 아니면 100% 나오니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교육연수의 목적이 아닌 것은 직무 중심의 전문 인재 양성, 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개선, 지역산업체의 산업구조 및 훈련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라고 했죠. 수요자 요구 파악. 훈련 공급자는 훈련 기관이죠. 기관이 아니고 수요자, 필요한 사람이 수요자 요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닌 것은 3번 정부의 노동정책 및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예, 맞습니다. 17번 다음 중 기업의 능력개발 체계에서 직무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무 확대, 이동 승진, 집단지도. 직무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능개발 계획 중 OJT는 개별 지도와 집단 지도로. 그래서 이 과목은 항상 능력개발 여기를 크게 읽으면 안 되고 직무개발, 그래서 직무 확대는 직능개발에 들어가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업연수의 종류와 절차에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획서를 제출해야죠. 그죠? 뭐 문제답 할 거니까 다음 거 볼 필요 없고요. 다음 교직윤리와 사명감 1. 교직윤리의 개념, 교직윤리의 개념은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 규범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기준에 의해 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의 체계화 및 준거다. 교직윤리상의 의미. 첫째, 도덕적으로 교사의 존중, 친절, 봉사하는 좋은 행동이다. 둘째, 보편성을 지닌 원리나 규칙에 따르는 인간다운 인간화 지향 행동이다. 셋째, 옳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아니 된다. 교직윤리의 중요성. 교직윤리관은 학교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운동력이며
건전한 학교의 문화는 물론 건강한 조직 풍토를 조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며 교육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직윤리의 필요성과 성격, 교직윤리의 성격, 법규적 윤리가 있고요. 도덕적, 비공식적 윤리, 교직 행동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다. 교직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윤리의 의미론적 의의가 아닌 것은 옳다, 해야 한다, 필요하다, 좋다. 이게 세 개입니다. 옳다, 좋다, 옳다, 해야 한다. 좋다, 옳다, 해야 한다. 필요하다는 아닙니다. 3번. 윤리의 의미론적 의의는 좋다, 옳다, 해야 한다로 볼 수 있다. 20번. 다음 중 교직 윤리의 성격이 아닌 것은 윤리적 규범, 공식적 규범, 성격이 다른 것은 그렇죠. 이건 좀 강제성과 공식적인 거, 법규적인 건 좀 강제성이 있는 거고 윤리는 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법규적 윤리는 공식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그렇죠. 법규적인 공식적이고 강제적으로 되는 반면 윤리적 규범은 도덕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죠. 윤리하고 법은 성격이 다른 거니까요. 다음 중 최소한의 윤리로서의 법적 의무가 아닌 것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성실의 의무, 청렴, 비밀엄수의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도 있고요. 교직이기 때문에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과 조직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직윤리와 사명감 많습니다. 사명감과 교사상에서 혹시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몇 개 찍어놨습니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정성껏 지도해야 한다. 정성껏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둘째, 교사는 학생의 발달에 대하여 가능성을 인정하고 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좋은 말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셋째, 교사는 학생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교사는 학생을 강압적으로 인도하기보다는 항상 모범을 보여 따르게 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전문적 자질을 갖고 자기 자신의 지적 차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여섯째, 교사는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교사는 교육애를 갖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조직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여덟째, 교사는 인류애적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지적 변화보다는 삶의 방향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아홉째, 교사는 투철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데서 들은 것 같습니다. 뚜렷한 가치의식과 윤리의식 있어야 합니다. 10번째, 교사는 바람직한 교육관과 교직관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갖고 교육을 위한 자기 희생 없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중 교사의 통합적 자질에서 교직에 대한 태도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교직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열성이 있어야 되고요. 교과 조직의 능력, 비판적 판단 능력, 비판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판이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번. 해설 보겠습니다. 교직에 대한 태도는 교직이론, 교직에 대한 신념, 열성, 친밀성, 협동적 자세, 연구적 자세, 비판적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3번.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사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연구적 접근, 이건 실천적 접근, 실천적 접근입니다. 해서 실천적 접근이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사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이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훌륭한 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공통적 특성에 대하여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교사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지도 기술을 갖고 수준에 맞는 자료를 근거로 성실히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나와 있고요. 답은 2번입니다. 이것으로 직업훈련 교사의 청부와 역량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점수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